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월 13일에 출소된다. 한간에는 제주도에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는 원래 살던 안산 거주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럼 그가 원래 거주했던 곳을 찾아보기로 하자 조두순이 이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로 추측되는 곳은 안산 단원구 푸르지오 8차 아파트가 가장 유력하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안산서 초교와 인접한 곳이며 주변엔 아성시장이라는 상권이 있다. 경찰이 그를 체포된 곳도 사건 발생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집이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오전동이나 초지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는 아니라고 본다. 안산 다복교회는 사건 발생 후 사라진 건지 이주한 건지 현재 주소는 본호동 신안 아파트로 나온다. 실제 다복교회가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보지만 말이다. 안산 단원구에는 안산 다복교회가 없다. 자, 현재 조두순의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의 선부동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한다. 원곡동 푸르지오 8차 아파트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인 선부동 아파트는 주공 9단지와 주공 10단지, 주공 11단지, 주공 14단지가 있다. 한 기사에서 보여준 조두순 아내가 거주한다는 아파트 사진은 오래된 단층 아파트이다. 현재 이 주변이 전부 재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식 단층 아파트는 이곳밖에 없다. 1월에 이사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조두순은 이 아파트로 돌아올 게 분명하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본인의 추측일 뿐 사실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자, 문제는 이 근처의 아파트가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에게 완벽한 천국이라는 점이다. 카카오맵으로 지도를 보면 더욱더 심각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이 구역이 단원구에서 번화가에 속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앞에 근처에는 안산서초교, 원곡초교, 원일초교, 원곡중학교, 관산중학교, 선일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등 학군 밀집 지역이다. 그가 과거 19세의 여학생을 폭행 후 여관에서 성폭행했다는 상황도 그렇고 그의 범죄 대상이 될 만한 미성년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장소라는 것이다. 인접이 드문 장소에 보호 격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10년이나 굶주린 아동성 범죄자가 돌아갈 곳이 아이들이 많은 학군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 경악할 뿐이다. 물론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CCTV 몇 대 더 설치한다고 과연 그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라고 본다. 나영이가 아직도 근처에 살고 있다면 그녀는 조두순의 아내나 딸들과 마주쳤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 물론 이 아내는 남편이 술을 마셔서 그렇지 자신에게는 자상한 남편이었다고 옹호하는 뻔뻔한 부창부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말이다. 그가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간다면 이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과 여학생들은 모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조두순이 과연 감옥에서 반성했을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다양한 범죄 방식을 배우고 진화한다. 학교에서 선생에게 공부를 배우듯 폭력자들은 감옥에서 범죄자들에게 더 큰 범죄를 배운다. 아동성 폭행범인 김길태가 감옥에서 배운 건 거짓말뿐이라고 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심지어 성범죄자들이 감옥에서 강간, 성폭행물이 담긴 성인물 만화를 돌려보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만 봐도 감옥은 그들의 환상을 키울 뿐이지 죄를 뉘우치게 하는 곳은 아닌 듯 싶다. 특히 반성을 모르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이라면 반성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영역이지 자신들이 느껴야 할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자들의 재범 확률은 높다. 한 기사의 법무부 관계자는 사람은 미울 수 있어도 제3의 피해자가 없으려면 조두순이 원만히 사회에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했지만 본인들의 집 근처에 살아도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토록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법부가 지금까지 이해득실의 편에 서서 집행한 선택적 판결만 봐도 이렇게 범인외적인 기관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나영이 가족들은 안산을 떠나겠다고 수많은 언론에서 밝혔지만 사실 오랫동안 살았던 곳에서 떠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도대체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무서워서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지도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나영이 아버지는 안산을 떠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나영이는 장애가 있는 내가 다른 학교에 간다고 하면 친구를 얼마나 사귀겠느냐, 배척하지 않겠느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생활이 걸린 문제이다. 조두순이 헐나는 기분으로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조두순 출소 후 나영이에게 조두순이 근처에 다가오면 울리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거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가. 나영이가 차고 있어야 할 스마트워치는 과거의 공포를 생생하게 되살리는 트라우마의 장치가 될 뿐이다. 역으로 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다시 범죄에 노출될 수 있게 해줄 뿐이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나영이는 위협적인 순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나영이가 조두순에게 또다시 피해를 당한 후에야 경찰이 알게 된다건데 이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어떻게 피해자가 사는 지역에 가해자를 돌려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연 이런 사례가 전 세계에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연쇄살인마들이나 특수성범죄자들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범행 장소나 범행들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며 추억하고 기뻐한다. 그때의 희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듯이 범죄자들은 범행 장소가 그들의 고향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보는 걸 즐겨한다. 10년간 그는 그가 벌인 실수를 몇 번이고 곱씹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에 대해 몇 번이고 수정 방향을 생각했을 게 분명하다. 그런 그가 돌아온다면 당연히 안산일 것이다. 그가 안산에 돌아온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소름이 끼쳤던 이유도 그런 심리 상태를 당연하다는 듯이 밝힌 점이다. 다른 나라의 아동성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자. 중국 사형, 이란, 사형, 캐나다 화학적 거세, 싱가포르 태형, 말레이시아 태형, 미국 최소 징역 25년 여권의 성범죄 표시, 프랑스 최소 징역 20년, 영국 무기징역, 스위스 종신형. 한국의 아동성 범죄자가 3년 판례가 수두룩한 경우와는 확실히 다른 판결이다. 더구나 가해자를 친절하게 피해자의 집 근처로 돌려보내겠다는 이런 황당한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밖에 볼 수 없다. 안산의 지리를 훤하게 알고 감옥에서 수많은 범죄 수법을 터득해 진화했을 조두순, 감옥에서 열심히 몸을 키워 그는 출소 후 과연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코로나로 조심해야 하는데 안산 시민들은 조두순까지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게 분명하다. 그는 절대로 안산에 돌아와선 안 된다.